여러분, 체감 경기가 최악이 되니까 앞으로 유동성 위기가 계속 닥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표를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1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입니다.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76이에요. 와, 이게 100이 기준이잖아요. 100이 이상이 100 이상이 되면 경기를 기업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요. 100 이하가 되면 기업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데 76이면 비관 중에서도 최악의 비관입니다. 엄청난 비관으로 지금 기업 경기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정도 수치는요, 적어도 말입니다, 지금보다가는 1년 8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년 8개월 전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코로나19의 위기 때예요. 그때만큼 지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내려가고 있는지. 진짜 장난 아니게 내려가죠. 엄청납니다. 그동안도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100이라는 기준점을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동안은 계속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21년 2월에 76을 기록했잖아요. 전망지수는 75를 기록했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지금 2021년 2월이면 코로나가 또 막 한창 바람이 불 때예요. 그때만큼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이 76이니까. 야, 진짜 심각하죠. 이것은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유동성 위기라는 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채권 금리가 높으니까 기업들이 이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신용이 붕괴돼서 더더욱 힘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기업 경기까지 나빠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의 대출이라는 게 무한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은행에도 말입니다. 가계부채의 폭발에 대한 위험도 있고요. 기업부채의 폭발에 대한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출을 계속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기업은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갈 데가. 주식시장에 상장도 안 되고 뭐 주가가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채권시장에 조달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게 대출이라도 좋아야 돼. 대출도 쉽지 않고 경기가 좋아서 많이 벌으면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데 경기가 또 이렇게까지 나빠지니까 이게 벌 수도 없어요.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어서 흑자도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흑자도산이라는 게 뭡니까? 자산은 많은데 돌아가는 돈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당장 쓰는 운용자금이 없어서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최악의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통화량이 역대 최대다. 뭐 3,700조가 넘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을 돌릴 수 있는 돈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한전 이러면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의 회사채는 굉장히 좋은 회사채예요. 게다가 A 트리플 등급이니까 AAA 등급이거든요. 굉장히 신용 등급이 높은 그런 등급이에요. 그런데 3년 만기 한전채 입찰 현황을 보면 입찰 금액이 2천억 원이었는데 발행 금액은 0원이에요. 0원. 유찰됐다는 거 유찰. 한전채가 말입니다. 여러분 국고채 국고채 그 다음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예, 은행채잖아요. 그 다음이 특수채입니다. 이게 다 좋은 주식들이, 다 좋은 채권들이에요. 그런데 이 채권이 안 되니까 지금 한전 입장에서는 돈을 조달해야지, 그죠? 전략 거래 대금도 주고요. 예, 임금도 주고요. 예, 그리고 자재값도 주고요.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유동성 위기인 거예요. 이게 유동성 위기인 거예요. 돈을 주고 싶어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것. 이게 유동성 위기라는 겁니다. 예, 민간업체예요. 민간업체는 더하죠. 공사가 이럴진데 민간업체 뭐 5대 그룹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돈 빌리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재고까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고까지도. 2021년 8월에 예, 출하량 대비해서 재고 비율이, 이게 재고율이라고 하는데 재고율이 111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에 보세요. 124까지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재고가 쌓인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재고가 쌓이면 안 되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들여서 인건비 들여서 비용을 다 쏟아부은 그 제품이 재고로 남아 있으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로 자꾸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재고가 100% 되는 것도 무리인데 124%면 재고량이 얼마나 늘었다는 겁니까? 폭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폭증했다. 돌릴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진심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좀 더 나가 볼까요? 대한민국의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반도체 재고율 보세요. 반도체 재고율도요. 작년 8월에 47.5%였던 것이 2022년 올 8월에는요. 99.7%까지 늘어났습니다. 반도체마저 이 정도면 여러분 다른 재고는 말할 것도 없겠죠. 반도체라는 게 산업의 쌀, 모든 제품을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반도체가 재고가 많다는 것은 모든 제품을 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과거보다. 모든 제품을 덜 만든다는 이야기는요. 재고가 쌓여 있다는 이야기고, 재고가 쌓여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말입니다. 돈이 안 돌아가고 재고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흑자도산이라는 게 이게 흑자도산이에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여러분, 실제 대기업도 지금 상황이 진짜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SK 하이닉스 지금 실적이요. 거의 어닝 쇼크 수준입니다. 지난 1분기에 예, 매출은 13조 8,100억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말입니다. 영업이익도 4조 1,9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분기 보세요. 난리 났습니다. 매출은요. 10조 9,800억 원으로 줄었고요. 영업이익은요. 1조 6,6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4분기에는 더 준다는 거예요. 더 준다. 4분기라는 게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지금 10월이 27일까지 벌써 지나고 있으니까 아마 얼마나 주는지 그 느낌을 알 텐데 실질적으로 줄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SK 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적자가 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SK는요. 또 한 번의 시련을 저는 겪을 수 있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업체, 미국 업체 걸 인수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금이 굉장히 큽니다. 예, 여기에 대출금리도 굉장히 많이 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현금 창출 능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갈 수 있는 예, 그런 예, 상태입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예, SK 하이닉스조차 유동성이 이렇게 감소하면 예, 다른 기업들은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1년 3분기만 하더라도 4조 1,700억 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1조 6,600억 원의 흑자로 줄어드니 이거 뭐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마다 말입니다. 야,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바뀌고 있어요. 잘못하면 살아남지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진짜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SK하이닉스만 하더라도 내년 투자 50%로 축소한답니다. 수익성이 낮은 제품은 감산을 하고요. 심지어 LG 디스플레이 심각하죠. 지금 벌써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내년 투자는 당연히 축소하고요. 일부 라인은 감산을 한다고 합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저가 판매 대신에 감산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 현금을 창출하려고 하는 방법만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삼성전자도 말입니다. 스마트폰 생산량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태블릿 신제품 출시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말입니다. 삼성전기는 MLCC라는 자동차의 반도체죠. MLCC라는 내년에 투자를 대폭 축소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유동성 위기는요. 지금 건설사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중견기업은 당연하고요. 대기업까지도 지금 확장돼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대한 상황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정부가 채권 시장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니까 패닉 상태가 되니까 50조 플러스 알파라는 채권 시장 구하기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거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거칠 것 같지는. 앞으로 유동성 위기가 몇 번을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자체가 최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돈을 벌 수 있다면 현금을 내가 획득하니까 현금을 확보하니까 좋은데 그것까지 안 되니까 유동성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요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나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안 그래도 이자 부담이 큰데 지금 이자 부담까지 커지게 되고요. 그의 상황까지도 더 나쁘게 된다는 것 이게 진짜 충격이죠. 게다가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나 아무리 D램이나 이 가격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흉흉한 어떤 소문들까지 커지니까 아마 유동성 위기에 대한 폭은 점점 커질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 다루잖아요. 그러면 아마 큰 파장으로 이제 커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위기 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이미 지방건설사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요. 도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좀 더 나아가 보면 이제 중견 회사들까지도 파산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고요. 올해는 약관하는 겁니다. 올해는. 지금 3분기도 어렵다 4분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지금보다가 더 심각한 최악이 몰려오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일자리를 구하라. 임금을 적게 줘도 일자리를 구하는 게 최고다. 그리고 현금을 쌓아가자. 현금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그 현금이 톡톡한 효자 역할을 할 거다.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하고도 10개월이 넘었는데요.
저는 초창기부터 위기에 대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현금을 쌓아라는 이야기는요. 2020년 말부터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2020년 초반기에도 제가 현금을 쌓아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현금을 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 경기가 완전히 꼬그라졌을 때 그 현금의 능력을 우리는 봤습니다. 아마 그런 위기가 또 닥칠 거예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금이 왕입니다요.